입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기압의 영향과 일기도라는 과학 기술 제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결국 기압의 개념, 기압이 뭐냐 이거고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기압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제 대상이 이제 기압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문단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압의 개념, 그죠?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시 단위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대기는 이제 공기입니다. 공기, 쉽게 말해서 우리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표면에 둘러싼 기체를 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기는 지구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죠? 이 인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 대기의 무게가 작용한다. 그래서 끌어당기니까 지구 표면에는 지표면에는 대기의 무게가 작동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 그러니까 이 기압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기압 또는 공기 압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에 대기의 무게가 작용하는데 그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을 기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기압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 가시면 지상 기압은, 자, 기압 중에서 이제 지상입니다. 지상. 자, 이탈리아의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토리첼리가 처음 측정했다고 합니다. 최초네요, 최초. 그래서 토리첼리는 한쪽에 막힌 길이 약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웠대요. 1m의 관에. 그래서 수은이 든 그릇에 그 관을 거꾸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든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거꾸로 세웠는데 그 관 속의 수은이 흘러내리겠죠. 이제 그죠? 중력에 의해서. 근데 약 76cm, 1m 중에 76cm 정도 높이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토리첼리가 뭘 알겠냐, 뭘 알아냈냐 이거죠. 이를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이제 단위 면적 당이겠죠. 그러니까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작용하는 수은 기둥의 무게가 지상에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의 무게와 같대요. 실험을 통해서 이 토리첼리가 이제 뭔가 알아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수은 기둥의 무게가 지상에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의 무게와 같다. 그러니까 수은 기둥의 무게와 공기의 무게가 같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얻어냈네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당연히 뭐겠어요? 수은과 관련된 거겠죠. 그러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그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수은주 밀리미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은주의 그 밀리미터 단위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국제 표준 단위를 도입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기압 단위로 헥토파스칼, 요거 많이 보셨죠? 헥토파스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지상 기압, 즉 뭡니까? 지표면의 대기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균인 760mm 요거 수은주 밀리미터 있죠? 예. 요거를 약 뭐로 표시한다? 1013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는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헥토파스칼 개념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기압의 개념하고 표시 단위를 지금 공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은 이제 고도에 따른 기압의 변화, 고도에 따라서 기압이 변하고 또 측정 기압을 또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기압은 공기의 무게 때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잖아요. 앞에서 봤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해당 고도의 상공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에 따라 공기의 양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양은 적어지고 높아질수록 공기양은 적어지고 기압도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압은 공기의 그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기압도 무게가 적어지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와 공기양은 반비례한다. 따라서 기압도 고도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를 처음 확인한 사람이 또 이제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그는 페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기압과 고도 관계에 관한 실험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이행했고요. 그래서 기압과 과연 고도의 관계, 여기서는 기압과 고도의 관계에 주목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페리에는 이제 파스칼의 고향 근처에서 해발 1465m 산에서 고도에 따른 기압 차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파스칼이 예상한 대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차 낮아졌다. 그렇죠? 고도가 높을수록 기압이 반비례한다. 그리고 공기량도 적어진다. 이렇게 이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압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반비례해서 낮아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상의 각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해서 그대로 등압선을 작성하면, 등압선이라는 것은 일기도에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등고선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등고선은 또 뭐예요? 지도에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 이제 등고선이거든요. 이 모양, 그러니까 등압선 모양과 등고선의 모양이 어때요? 같다 이겁니다. 같은 모양. 아셨죠? 예, 등압선과 등고선의 모양이 같다라는 거. 자, 보정하지 않은 이제 등압선이 나타내는 값은 등고선의 값과 비례한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고도가 낮은 곳은 기압이 높죠. 고도가 높은 곳은 기압이 낮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등고선의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등고선의 값은 커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등압선의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죠. 그렇죠? 예, 하락하게 됩니다. 자, 2번 이거 잘 하세요. 고도가 낮은 곳은 기압이 높고 고도가 높은 곳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등고선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등고선의 값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압선의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예,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기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 그러니까 이제 일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압입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일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날씨에. 이걸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기예보. 그렇죠? 그래서 지상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압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압을 해수면 고도상에서 관측한 값으로 환산해야 된다. 환산. 그러니까 단위를 고쳐서 세매야 된다. 이 얘기예요. 환산이. 그러니까 해면 경정을 이제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일기도 작성에서 이용하는 지상 기압은 관측된 기압을 관측소가 위치하는 지점의 고도를 고려해 가지고 전 지구 평균 해수면상에서 관측한 값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근사값을 찬값에 가까운 값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해면 경정이라고 한다. 해면 경정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보완이라는 단어랑 보정이라는 단어는 구별하셔야 돼요. 보완은 보충하거나 보강한다는 뜻입니다. 보충, 모자라는 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보완은. 보정은 어떤 그 오차를 없애고 찬값에 가까운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보정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도 역시 함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압과 공기의 온도, 또 밀도, 위도의 관계입니다. 이제 기압을 중심으로 공기의 온도, 또 밀도, 위도의 관계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예, 좀 더 복잡해지니까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기압의 변화는 공기의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죠? 관련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죠? 온도와 기압의 변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 지상 기압이 같다고 가정할 때 주위보다 만약에 온도가 높다. 그러면 그 공기는 팽창할 거 아니에요. 열에 의해서. 그럼 밀도가 작아지겠죠. 팽창하니까. 그렇죠?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승한다는 겁니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상공에서 사방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밀도가 작아지면. 그 결과 지상 기압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밀도가 작아지니까 사방으로 빠져나가니까 기압은 당연히 감소하는 겁니다. 무게가 어떻습니까? 가벼워지니까. 그렇지만 지상 공기가 어떻게 해요? 상승하게 되니까 상층에는 더 많은 공기가 쌓이게 되니까 어때요? 이 무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기압이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은 곳은 그래서 주변보다 훨씬 기압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기압과 온도의 관계, 공기 온도의 관계는 어떻다?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기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같은 지점에서 기온이 높아지면, 지상의 기온이 높아지면 상공의 기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상공의 기압이 지상의 기압이 높아지면 상공의 기압은 높아진다. 요 관계를 좀 설명한 겁니다. 여기 정리를 하면. 그래서 지상 공기가 만약에 상승하잖아요. 그럼 상층에는 더 많은 공기가 막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무겁죠. 그러니까 상공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공기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온도가 높다는 것은 상공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자유자재로 지금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분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결국 지상 기압은 낮아지지만 상공의 기압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온도가 높았던 곳에 상공에 있던 공기가 주변의 저기압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에는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니까. 그 기압의 차가 생기면 결국 공기는 어때요? 그 차를 메우기 위해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다? 바람이다. 이 바람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 바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지상 기압이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상 온도가 만약에 낮다. 그럼 상공에 있는 공기가 어때요?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에 상공으로 이동하여 바람이 분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전체의 지상 기압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상에 만약에 온도가 높았던 곳에 상공에 있던 공기가 어떻습니까? 주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군요. 이게 바로 공기의 움직임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지상에서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높았던 곳. 그래서 상공에 있던 공기가 지상에서 온도가 높았던 곳에 상공이죠. 온도가 높았던 곳에 상공에 있던 공기가 어때요? 주변의 저기압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렇죠?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다시 공기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에 자, 여기 보실까요? 지상이 여기라고 한다면 지상의 온도가 높았던 곳이잖아요. 여기 상공, 이 상공에 있던 공기가 기압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압이 높아지면 주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전부.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은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번. 지상에서 온도가 높았던 곳의 지상 기압은 어때요? 낮은 상태죠. 낮은 상태. 그래서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해하시지 못하면 변형된 문제에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바람의 방향에는 기압 위에 다른 요소도 있다. 뭐냐? 고도가 같을 경우에는 기온은 고위도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고도가 같은 경우에 기온은 고위도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위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위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위도와 기온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곳에 지상기압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온도가 낮은 고위도의 공기 밀도가 저위도보다 크죠. 공기 밀도가. 그러니까 지상에서 상공으로 올라갈 때 고도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폭도 고위도가 저위보다 훨씬 더 그 폭이 크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온도가 낮은 고위도의 공기 밀도가 저위도보다 훨씬 밀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상공으로 올라갈 때 고도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폭도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크다. 이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결국 상공에서 동일 고도의 기압은 고위도가 저기압, 저위도가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공에서 바람은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어야 되죠. 하지만 지구 전체에 고도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마찰력과 지구 자전이라는 전향력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힘 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전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구와 같은 회전체의 표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하여 그 물체의 운동 속도 크기에 비례해서 운동 속도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복잡하니까. 자, 지구 전체의 고도와 지상기압이 동일하고 전향력 등 다른 요인이 배제되는 조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에서는 바람이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뭐라고요? 이런 조건이 같을 때 요거를 갖다가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것이 같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상공에서는 바람이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게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공에서 바람이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지 않은 거는 바로 요 이유 때문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곳에 지상기압이 같다라면 상공에서 바람은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지 않고 만약에 전향력 등의 여러 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고 전향력 등의 요인이 배제된다면 바람이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분다.
뭐 계속 같은 말을 지금 반복했네요. 또 바람은 두 지점 간의 기압 차이로 인해 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은 경우라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는 기압 차이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상공에서 바람이 언제나 저희도에서 고緯도 방향 불지 않는 이유로 지구 전체에 뭐예요? 고도가 같지 않은 점, 마찰력과 전향력 등 이런 작용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죠. 자, 6번째,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또 온도가 낮은 곳의 지상 기압이 온도가 높은 곳보다 어때요? 크기 때문에, 그죠? 온도가 낮은 곳의 지상 기압이 온도가 높은 곳보다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 상승에 따른 기압의 감소폭도 훨씬 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표준 대기와 상층 일기도입니다. 기온이나 기압 등 고도 분포를 실제 대기의 평균 상태와 비슷하도록 단순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 뭐다? 표준 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발 고도 5.5km에서의 기압은 500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준 대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상층 일기도라고 하네요. 상층. 우리가 TV에 일기예보에 쉽게 볼 수 있는 일기도는 지상 일기도죠. 우리가 흔히 보는 거. 근데 이것은 각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면 경정을 거쳐 산출한 값을 중심으로 하죠. 근데 이제 지상 일기도를 통해서는 해당 지역의 날씨의 대략적인 경향을 어떻습니까? 알 수는 있어요.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지만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렇죠? 예측한다는 거는 전문 기술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층 일기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뭡니다?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 일기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 일기도는 뭐예요? 기압은 각 지점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면 경정을 거쳐 산출한 값이 지상 일기도잖아요. 근데 이 일기도는 TV의 일기예보에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그런 상층 일기도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보관들은, 자, 예보관은 일반인이 아니죠. 반드시 상층 일기도를 활용한다. 전문가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대기 운동의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500 헥토파스칼의 일기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상층 일기도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상층 일기도는 어떤 정해진 기압이 나타나는 등압면을 상정한 겁니다. 상정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단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압이 나타난 고도와 기압, 기온, 바람, 습도 이런 각종 기상 요소를 기입한다. 기입한다는 것은 기재한다는 거예요. 기재하여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네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층 일기도에서 등고선은 이제 등압면의 고도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500 헥토파스칼인 고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상층 일기도의 등고선입니다. 또 등압면을 상정해서 그 기압이 나타낸 고도와 기온, 바람 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층 일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기압이 나타나는 등압면을 상정해서 그 기압이 나타난 고도와 기온 등 각종 기상 요소를 기입하여 작성한 것이 뭐다? 상층 일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서술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문장 표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 일기도는 일기예보관들이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기예보를 준비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상층 일기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물론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이런 그 표현, 서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응력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고도에서 기압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지역에. 그러니까 등압면은 항상 수평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압면의 고도는 등고선으로 표현한다. 이 말은 대기 중에서 기압이 같은 면이 이제 등압면이잖아요. 고도를 등고선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등고선은 수평면상의 등압선과 마찬가지로 기압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5번째 문단은 이제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풍속과 기압의 관계, 그리고 대기 정체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한편 풍속과 기압의 영향을 받는데 단위 거리당 기압차가 클수록 빠르다, 이겁니다. 기압차가 크면 비례해서 빠르다. 자, 풍속이라는 건 두 지점 간의 기압차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다고 한다면 기압 차이가 큰 두 지점 사이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풍속은 기압차가 클수록 빠르다.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따라서 동일고도에서 고緯도와 저緯도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질수록, 자, 고緯도와 고緯도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질수록 기압차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기온 차이가 작아지면 기압차도 작아져서 풍속도 느려진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공의 풍속이 겨울보다 여름에 느린 것은 이런 원리에 기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일고도에서 만약에 고저緯도 간의 기온 차이가 겨울보다 여름이 크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기온 차이는 겨울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 동아시아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북극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목한다. 지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리켜서 정하는 것, 지명한다, 뭐 지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기후 변화로 고저緯도 간의 기온차가 줄어들어서 기압차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바람도 약해지겠죠. 그 결과로 이 지역에 발생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동쪽 해상으로 수송되지 못한 채 정체될 수밖에 없죠. 한 자리에 머물러서 침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에 불지 않아서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겠네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고緯도일수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고緯도일수록 기온 상승은 빠르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고저緯도 간의 기온 차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기 정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예상하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이제 기압의 개념을 제시한 뒤에 고도에 따른 기압의 변화, 또 기압과 바람의 관계, 등압선 등을 바탕으로 한 일기도 등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기온과 공기의 밀도, 기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바람이 부는 이유를 규명했고요. 또 기압차 이외에도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는 지상일기도와는 다른 예보관들이 날씨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상층 일기도를 소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또한 기압에 영향을 받는 또 하나의 요소로 풍속입니다. 풍속. 그리고 이전까지는 고도, 위도, 기온, 기압 관계를 바탕으로 바람이 약해진 것이 이전보다 동아시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